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길레인-바레 신드롬이 독감 접종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길레인-바레 신드롬이 독감 그 병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길레인-바레 신드롬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이번에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스펠도 아주 어렵습니다. 길레인-바레 신드롬인데 이것은 원래 면역 체계의 병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그 몸의 신경의 신경을 보호하는 그 신경의 그 껍질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슈완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니까 신경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역증이 되고 근육이 마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길레인-바레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1916년에 길레인하고 바레라는 그런 두 닥터가 이 병에 대해서 제일 잘 규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몇십 년 전에도 이 병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두 의사가 제대로 이 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레인-바레 신드롬이라는 이런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병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이 병이 걸렸을 때 한 1, 2주 전에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인펙션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유명한 것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캠필로박테리아, 이것은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인데 이것이 또 길레인-바레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보통 사람이 아주 장기간 피곤하게 하고 입맛이 없게 하는 그런 간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수두 바이러스도 이 길레인-바레를 일으키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보통 폐렴에 걸렸는데도 보통 열도 잘 나지 않고 보통 진찰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고 폐렴에 걸린 그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있는데 이 폐렴 후에 길레인-바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또 우리가 떠들썩 했던 지카 바이러스도 이 어린이들 소두증이 생기는 그 지카 바이러스가 바로 이 길레인-바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A나 간염 B 또는 간염 C, 간염 E도 이 길레인-바레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도 이 길레인-바레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염증, 그 다음에 독감 예방접종도 독감병도 길레인-바레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한 이 코로나19도 이 길레인-바레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아마 길레인-바레로 숨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호흡치료를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 길레인-바레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인층에서 이것이 빈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길레인-바레에 걸리면 증세가 어떤 증세가 나올까요? 처음에는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못 느끼는 무감각 상태에 있거나 또는 저리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통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 발부터 또는 손끝에서부터 해서 이 자꾸 뇌에 있는 쪽으로 이 상형 마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호흡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공호흡 또는 그 벤틸레이터로 호흡기로 치료를 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얼굴까지 오게 되면 얼굴 신경 마비가 되어서 얼굴 표정도 없어집니다. 시력도 이상입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하작용에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영양을 IV로 링겔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증세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다가 물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폐렴이나 폐색증, 폐혈관이 막히는 거죠. 또 장출혈, 이렇게 해서 사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세가 아주 무서운 증세고 이 마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길레인-바레가 자율신경계를 교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율신경계 이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호흡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쉬죠. 밤에 잘 때도 숨을 쉽니다. 심장이 밤에 잘 때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것이 자율신경계의 그 계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셋업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교란이 생겨서 심장에 부정맥이 생깁니다. 맥박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맥박이 빨랐다가 느렸다가 그런 거죠. 혈압도 고혈압이 됐다가 또는 저혈압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박동이 완전히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페이스메이커로 치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통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한에 이상이 생깁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동공이 이렇게 커진다든지 이렇게 마비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통을 교란시키는 것이 길레인-바레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척추를 다쳤는지 또는 암이 생겼는지 우리가 이런 면역계통으로 오는 이 길레인-바레가 왔는지 우리가 척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척수 검사를 해보면 이 척추 뼈 사이에 긴 바늘을 넣어서 물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염증이 있을 때는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뇌막염이나 이럴 때도 단백질이 증가하고 세포수가 많이 증가해요. 염증세포가 많아야 되는데 단백질은 증가했는데 염증세포는 안 보인다. 이런다면 이것이 우리가 길레인-바레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피검사에서 보통 포타시움이 떨어지고 또 소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타시움이 너무 떨어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주 위험한 그런 전해질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 촬영이나 이 MRI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골절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 척추에 무슨 신경이 어디에 눌렸는지 또는 척추 그 허리에 탈골이 이 추간판 탈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EMG라고 해서 일렉트론 마이오그래피라고 해서 이 신경 근육 그 전달 속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EMG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진단이 이것이 이제 길레인-바레 신드롬이라고 진단이 났으면 치료를 하는데 이거 뭐 항생제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막염 같으면 항생제로 되지만은 이것은 항생제가 듣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씁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그런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혈장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장 이 교환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에 있는 그 이 면역 독소를 다 교환시켜서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혈장을 건강한 혈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플라즈마 페레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1978년에 처음 이 치료법이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IVIG라고 해서 정맥으로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988년에 개발된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낫더라도 6개월 이상씩 이렇게 병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무력증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재활 치료가 아주 장기간 회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바로 바로 길레인-바레 신드롬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레인-바레 신드롬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예방주사도 못 맞으니까 이 독감 때문에 독감이 또 걸릴 수가 있는데, 독감이 걸리면 독감 때문에 또 길레인-바레 신드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또 길레인-바레가 오고, 독감으로도 오고, 독감 접종으로도 길레인-바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적이 바로 이 길레인-바레 신드롬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많다는 거죠. 아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길레인-바레는 뭐 인구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드문 병입니다만은 독감 접종에서 오기 때문에 독감을 금기합니다. 독감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주사를 안 맞을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그 독감의 위험에서 또 코로나19 위험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병이 바로 길레인-바레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독감도 이기고 또 이 코로나19도 이기고 길레인-바레도 피할 길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